영어 학습자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 Do you mind? Would you mind? 이것들을 문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전 말하기를 할 때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은 이 표현들을 실전에서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o you mind을 공부할 때는 do you mind if 주어 현재 동사 뭐뭐 해도 돼. do you mind ing형 뭐뭐 해줄래. do you mind not ing형 뭐뭐 하지 말아줄래 라고 많이 공부합니다. 원어민들은 이것들을 do you mind if 주어 현재 동사 과거 동사도 사용합니다. 또한 do you mind as itself 이거 하나로서 약간 짜증나는 뉘앙스 또한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이것을 실전에 말할 때는 이런 공식을 따라하지 않고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do you mind, would you mind의 특이한 구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o you mind if 주어 동사의 뉘앙스를 공부할 때 뭐뭐 하면 신뢰가 될까요? 라고 많이 암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뭐뭐 해도 될까요? 실례지만 랄랄라 뭐뭐 해도 괜찮지? 뭐뭐 하면 안 돼? 나 뭐뭐 한다? 이처럼 화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뉘앙스는 화자의 행동을 상대에게 허락, 동의를 받는 것 이것이 주 뉘앙스며 해석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작하면서 뉘앙스 습득하겠습니다. 구경해도 될까요? 누가 구경을 하는 거죠? 화자.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청자. Do you mind? 내가. If I watch? Do you mind if I watch? 우리 음식 먹을 때 마지막 하나 남는 거 누가 먹는지 눈치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피자 먹어도 돼? 누가 먹는 거죠? 화자. 누구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청자. Do you mind? 누가? If I eat the last pizza? Do you mind if I eat the last pizza? 나도 같이 가도 괜찮지. 누가 가는 거죠? 화자. 누구한테 허락받는 거죠? 청자. Do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Do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한국어에서는 가다라는 말을 썼지만서도 영어에서는 go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 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Do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누가 질문하는 거죠? 화자. 누가 허락하는 거죠? 청자. Do you mind if I ask you a silly question? Do you mind if I ask you a silly question? 어느 식당에서 의자가 부족해서 옆에 테이블에 이 의자를 빌려도 될까요? 누가 빌리는 거죠? 화자. 누가 허락하는 거죠? 청자.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답을 하는 요령은요. No, I don't mind. No, I don't mind. 이것은 정말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이보다는 of course not. Of course not. Not at all. Not at all. Go ahead. Go ahead. Sure, no problem. Sure, no problem. Please do. Please do. Please feel free to do so. Please feel free to do so. Go for it. Go for it.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교과서에서 언급한 것을 복습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언어에는 효율성, 언어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언어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에 연습한 지문입니다. 구경해도 될까요? 이것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You mind if I watch? You mind if I watch? You mind if I watch? 둘을 생략하고 You mind if I watch?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의미 전달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피자를 먹어도 돼. You mind if I eat the last pizza? You mind if I eat the last pizza? 언어의 효율성,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같이 가도 괜찮지?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Do you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mind if I come along with you.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Mind if I ask you a silly question? Mind if I ask you a silly question? 이처럼 do you 생략 가능합니다. 이것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의자를 빌려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또는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또는 Mind if I borrow this chair? 우리가 영화나 미드를 볼 때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이렇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Mind if I look at that? Mind if I called you?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공식과 실제 상황에 약간 차이가 있을 때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죠. 그러나 Do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You mind if I borrow this chair? Mind if I borrow this chair? 이렇게 다양하게 연습하면은 듣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교과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실전 구조 알려드리겠습니다. Do you mind if 주어 현재 동사가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러나 원어민들은 실전에서 Do you mind if 주어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Do you mind if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보다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if절 뒤에 있는 것을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privacy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화자가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이렇게 if절 뒤에 있는 것을 과거형을 씀으로써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괜찮습니다. 왜? 화자가 공손하고 안 한 것은 화자의 의도이지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을까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에게 줘도 좀 괜찮을까요? There's a little burden. 약간 좀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는. 그래서 Do you mind
if I gave this to someone else? Do you mind if I gave this to someone else? 이렇게 give 대신에 gave 과거형을 씀으로써 조금 더 공손한 표현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do you mind ing형의 뉘앙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 뉘앙스하고 해석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뭐뭐 해주세요. 이것은 해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뭐뭐 해줘. 뭐뭐 해줄 거지? 뭐뭐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화자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뉘앙스는 상대방에게 뭐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뉘앙스.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은 청자에게 해달라는 요청. 이게 기본 뉘앙스입니다. 그럼 문장 몇 개 영작해 봄으로써 뉘앙스 습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좀 봐주실래요? 누가 질문하는 거죠? 화자. 행동은 누가 하는 거죠? 청자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 do you mind? 그 다음에 누가 행동하는 거죠? 청자가 looking after kids. Do you mind looking after the kids? Do you mind? 누가? looking after the kids. 네가 운전 좀 해. 나 좀 피곤해. 누가 운전하는 거죠? 청자. 누가 요청하는 거죠? 화자. Do you mind? 네가 하는 거다. driving. Do you mind driving? I'm a little tired. Do you mind driving? 이것 또한 You mind driving? You mind driving? 또는 mind driving? mind driving?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Do you mind not ing? Do you mind not ing? 뭐뭐 하지 말아줄래? 마찬가지로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뉘앙스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말라고 요청할 때 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호하게 말하지 말아 주시겠어요? Do you mind? 하지 말라 청자가 not being so vague. Do you mind not being so vague? 방귀 좀 뀌지 말아줄래? 냄새 난다. Do you mind not farting? Do you mind not farting? It smells, you know. 마찬가지로 you mind not farting? mind not farting?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다음은 do you mind 이라는 phrase가 단독으로 뒤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이 자체가 완벽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상대가 어떤 짜증나는 행위 또는 거슬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만 좀 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r sister is listening to music loudly. 지금 여동생이 음악을 큰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근데 Do you mind? I'm trying to study here. Do you mind? 이 자체가 그만 좀 해. I'm trying to study here. 나 지금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근데 안 되고 있단 말이야. Why? Because your music is too loud. 이런 뉘앙스. Do you mind? 제가 영작 연습을 많이 부탁드리는 이유는 Do you mind?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나 어떤 문장들을 읽고 말을 했을 때 그 분위기, 그 뉘앙스가 그림으로 그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뉘앙스가 그려지고 느낄 때 이 말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mind? We have to go. Do you mind? We have to go. 야 그만해. 우리 가야 돼.
이 청자가 다른 사람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럴 때 "Hey, do you mind? We have to go." 물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을 때 "Do you mind? We have to go." 그것을 좀 그만하고 stop하고 "우리 빨리 떠나자." 이것은요. 이건 쉽지요. "Do you mind? There's no smoking allowed in here." 여기에 흡연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담배 빨리 끄라는 얘기겠죠. "Do you mind? There's no smoking allowed in here." 이것은 "Do you mind? You're letting all the cold air in." "Do you mind? You are letting all the cold air in." 모든 찬바람이 들어오게 지금 네가 하고 있어. 뭐예요? 문을 지금 열어 놓고 있는데 안 닫고 서 있는 거 뭐 이런 뉘앙스. 이런 상황이 그려지시면은 "문 좀 빨리 닫어.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한국말 이거 좋네요.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문 닫어." "Do you mind? You're letting all the cold air in." "Do you mind?"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 Do you mind를 공부할 때 Do you mind? Would you mind? 어떤 뉘앙스가 차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Do you mind는 좀 친한 사람, 좀 사소한 것을 요청할 때,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Would you mind는 조금 모르는 사람, 조금 공식적인 자리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Do you mind는 다시 말해서 yes라고 친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부탁하면 yes라고 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예의상 조금 공손하게 표현할 때 Do you mind를 사용하고요. 친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는 Would you mind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Uncertainty,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하게. 그래서 Would you mind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혼용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Would you mind 공식,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mind if 주어, 과거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여기서 Would you mind if I 시제 과거 동사 sat here?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Would you mind는 약간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여기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stranger, 낯선 사람이겠죠. 그러니 이 표현 쓴 겁니다. 친구한테는 이렇게 안 물어보죠. Would you mind if I sat here? 여기서 재밌는 점. 원어민들은 실전에서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Would you mind if I sit here? Would you mind 뒤에 if절에 과거형 동사가 아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왜? 언어의 효율성, 꼭 과거 동사를 쓸 필요 없이 편안하게 sit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Would you mind if I called you tonight? 오늘 전화해도 될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이 두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있구나. Would you mind if I called you tonight? 만약에 사귄 지 오래됐으면은 전화할게. I'll call you 라고 하겠죠. 그러나 Would you mind if I called you tonight?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약간 거리감이 있다는 이런 뉘앙스까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어민들은 Would you mind if I call you tonight? Would you mind if I call you tonight?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편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덤으로 언어학에서는 실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Local error, global error. Local error는 의미 전달에는 지장이 없는 작은 실수. 예를 들어 가지고 He eat lunch every day at 12 o'clock. 원래는 He eats lunch every day at 12 o'clock.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eat에 s를 붙여야 되겠죠. 있나 없나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local era라 그럽니다. global era는 이와 반대로 실수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때 이것을 global era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초보 분들은 local era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문법적으로 작은 실수할까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뜁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local era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의미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경 쓰는 것은 global era.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쪽에서 excuse me, I don't get it. 이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여기에 집중해서 언어를 조금 더 polish 해가지고 고쳐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 don't mind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이지 I don't mind 이거 정말 멋지고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지요. 원어민들이 실전에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쓰이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and we'll see you tomorrow.